두 번째 토픽은 이제 중력인데 중력과 부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의 경우에는 물체가 받는 힘, 그래서 보통 우리가 m 곱하기 g라고 표현을 해서 요게 물체가 가지는 질량이고요. 요게 이제 중력과 속도인데 요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몸무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몸무게. 그래서 아래쪽, 땅쪽 아래쪽 방향으로 몸무게만큼 지구가 우리를 당기고 있습니다. 자, 부력의 경우에는 식을 일단은 쓰기는 할게요. 식을 쓰면은 로 G V 라는 걸로 써지긴 하는데 여기서 하나하나 요렇게 생긴 거 읽을 때 로라고 읽어요. 그리스어 문자인데 로인데 요게 그 밀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밀도가 도대체 뭐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을 밀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무것도 녹아져 있지 않은 순수한 물의 밀도를 우리는 1g/cm의 세제곱, 1g/ml, 밀리리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수병 같은 거, 생수병 2리터면은 생수병 2kg, 2리터면 2kg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물은 1ml당 1g, 그러면은 1리터 1000ml면 1kg으로 물이 1대1로 이제 대응이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피분의 질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G는 중력가속도라고 해서 이게 지구에서 중력이 당기는 힘을 계산을 할 때 쓰는 어떤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V가 부피입니다. 근데 이 정의에서 로 곱하기 V를 하면은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었는데 여기에다가 도로 부피를 곱하니까 그럼 얘는 결국에 질량이 된단 말이죠. 소고가 돼가지고 지워지니까 부피가 지워져 질량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 부력이라고 하는 게 질량 곱하기 G가 돼요. 누구랑 똑같아? 이쪽에 중력이랑 똑같아. 그래서 이 부력의 크기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밀어낸 물의 무게와 같다라고 하는 게 요런 물리적으로 숫자가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수식이 연결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에 들어가는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물이 있으면 내가 욕조에 몸이 들어가 아니면 뭐 돌을 던져 그러면은 요만큼의 돌덩어리가 부피를 차지하게 된단 말이죠. 그쵸? 그럼 이 돌덩어리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에 있던 물이 어떻게 되겠어?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될 거 아니야. 괜찮아요. 밖으로 밀려나게 돼. 그래서 우리가 부력의 크기가 흘러넘친 물의 무게와 같다라고 하는 게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인 건데 그게 이제 요런 요인들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요거를 이제 실제로 부력의 크기 자체를 유도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물속 깊이 내려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부력의 크기를 유도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어떤 네모 상자가 있다고 했을 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알다시피 수압이 점점 세지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수압을 이렇게 받습니다. 짧은 화살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오른쪽에도 이렇게 이제 수압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내려갈수록 수압이 점점 어떻게 돼? 세지죠. 내려갈수록 수압이 점점점 세집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요 기다란 화살표로 물체를 누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왼쪽 파트랑 오른쪽 파트를 비교해 보면 여기는 양쪽에서 미는 힘들이 둘이 서로 상쇄가 되니까 얘네들은 영향이 없어. 근데 위쪽에서 주는 힘이랑 아래쪽에서 주는 힘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수압의 차이, 수압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힘의 차이가 이제 부력이 되고 그거를 식으로 계산한 게 아까 얘기한 로지V라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혹시나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면은 요거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은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기는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물에 들어갑니다. 결국에 부력의 크기는 내가 얼만큼 물속에 잠겨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얼만큼 물속에 잠겨 있는가.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물속에 집어넣어 봅시다. 다시 한번 물속에 집어넣으면은 A라는 물체는 요렇게 잠겨 있어. 그 다음에 B라는 물체는 요렇게 잠겨 있습니다. 그러면
잠겨있는 부피만 봤을 때 A가 잠겨있는 부피는 요만큼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만큼의 부피만큼 위쪽으로 A의 부력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 방향으로는 A의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A의 부력과 A의 중력이 똑같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중간에 멈춰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B는요? B는 중간에 떠 있으니까 B가 가지고 있는 요 부피, B의 부력과 B의 부력은 어느 방향? 위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B의 중력은 어느 쪽 방향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랑 B 중에서 누가 더 무겁게 될 것이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누가 더 무겁냐면은 중력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중력 비교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가 있죠. A의 부력보다는 잠긴 부피가 B가 더 많으니까 B의 부력이 더 커요. 근데 각자 동동동 떠서 멈춰 있다는 거는 얘네들이 B 부력은 B 중력이랑 똑같고 A 부력은 A 중력이랑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요렇게 똑같을 것이, 요렇게 부동호가 똑같다가 아니죠. 요렇게 이제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몸무게가 크면은 부력이 많이 나가냐? 요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질문이 돼요. 몸무게랑 부력은 엄밀히 따지면은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게 편하죠.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이제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야. 그다음 B라는 사람은 운동을 안 해서 이제 지방 위주로 차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똑같이 80kg이라고 했을 때, 똑같이 80kg이라고 했을 때 근육이 많이 있는 사람은 근육이 지방보다 무거운 밀도가 큰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의 무게는 똑같은데, 몸무게는 똑같은데 부피가 다르게 돼요. 뚱뚱한 사람이 살이 좀 더 이렇게 쪄 있을 테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근육질 사람보다 몸무게에 비해서 부피가 더 큰 거죠. 몸무게에 비해서 부피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피는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있으면 B가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받는 중력은 큰데 이제 부피에만 영향을 받으니까 B가 더 부력이 강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그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성인 남성의 폐용량이 6리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게 왜 우리 밑으로 뭐 프리할 때도 보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위쪽에선 양성부력인데 밑으로 내려가면 중성부력이 되고 하는 거가,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론이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수면에서 폐가 6리터가 되는 건데, 요 6리터가 10m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3리터로 줄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내 몸의 부피가 3리터가 줄었다는 건데, 이 3리터가 준 만큼에서 우리가 물에 들어갔을 때 부력이 3kg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3리터 차이면은 물이 이제 물 3리터만큼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요 6리터랑 3리터 구간 사이에서 부력 차이가 3kg짜리 웨이트 차고 안 차고 차이가 이제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초반 구간에 보일의 법칙으로 감소하는 폐 용량이 이제 꽤 큰 영향을 주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트 입게 되면은 수트에는 네오프렌도 압착이 돼가지고 네오프렌도 밑으로 들어가면 압력을 받으면 쪼그라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랑 같이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에 그 처음에 힘 부력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스쿠버 할 때 한 템포 늦게 천천히 조절하고 하는 게 이런 부력과 중력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강하고 있을 때 중력이랑 부력을 딱 정확하게 맞추면은 계속 내려갑니다. 근데 뭐 내려가다가 이제 내려가는 것 때문에 부력이 조금 쪼그라드니까 이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뭐 BCD 공기 안 해도 뭐 괜찮아지는 것 같긴 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부력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